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수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7조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800만 원입니다. 진효산 시 경계상 경간 개선 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조 건축허가과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천만 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대상 증가로 3,200만 원을 증액 개상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비로 5,300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주택과 세출 예산입니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4,9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사업비로 의무 대상 3억 6천만 원, 비의무 대상에 8천만 원을 증액 개상하였고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3,500만 원을 그리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개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거급여 국비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공사에서 위탁사업비 편성으로 일반 보전금 6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금 이전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9억 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400만 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사업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9억 700만 원을 증액 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원금 해수 수입으로 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 세출 예산으로
배정간선 전기 설치공사 부담금 8억 4천만 원과 안중 성담지구 학교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9천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조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조 세출 예산으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부담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조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으로 예탁금, 원금, 해수 수익금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 9천만 원입니다. 348조 세출 예산으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구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추경사업은 추경 예산제도의 그 취지를 감안할 때 본예산 편성 심의 시에 이제 예측 불가능했는지 또는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그다음에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이제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추경을 편성을 하죠, 그렇죠? 내가 시에서 받아보니까 시의 그 편성 방향을 보니까 지금 세 가지가 크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가 본 예산에 미반영된 필수 경비 및 법정 경비 반영. 두 번째가 연말 교부된 특별 교부세, 특별 조정 교부금 및 본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세출 변동 사항 반영. 근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및 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이게 이제 세 개의 편성 방향을 잡아서 추경의 그 추경 사업의 이제 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지금 각 과들의 예산을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볼 때 도시주택국은 이런 그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나 아니면 시의 편성 방향에 맞게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네, 일부 건은 이제 본 예산에 반영이 어려워서 사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건이 있습니다, 실제. 조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보진 않았지만 일부 예산들을 각국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 또는 그 시의 예산 추경 예산의 그 편성 방향하고 조금 어긋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예산들이 좀 있더라. 물론 그 이거는 뭐 지금 도시주택국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실제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다른 과들 보면 편성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과들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앞으로 좀 잘 그 취지를 감안을 해서 꼭 진짜 이런 취지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편성해 주시기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예, 제가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도시주택국이 지금 보니까 세입 예산을 보니까 한 6억 300만 6천 6억 300만 366만 6천 원 정도네요. 네네, 맞습니다. 1.84% 정도. 근데 토지정보가가 좀 상당히 많이 퍼센테이지가 19.01%가 좀 늘어났어요, 많이. 이게 왜 원인이 뭡니까? 지적 제조사에 따른 조정금 4억이
예, 세입 예산으로 다 예,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 세출 예산을 보니까 기정 예산 대비 이제 추경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한 18억 2,415만 4천 원 정도가 늘어서 전체 국으로 봤을 때는 한 4.82% 정도 늘은 것 같고, 역시 토지정보과가 예, 63%, 제일 많이 예. 63.19%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도시주택국 신규 사업이 몇 개입니까? 현재 도시계획과 한 건, 건축과 한 건, 주택과 두 건, 예, 토지정보과가 예, 한 건, 이렇게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예. 5건이죠. 13억 1,415만 4천 원 정도 총액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예. 정도 됐는데 제가 이따가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명세서로 보면 260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로 보면 4페이지인데 진이 오산시 경계 경관 개선 사업 지금 한 3억 500만 원이 지금 일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업들은 본래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올해 본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돼서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런 그 어떤 의미라면 한편으로는 이해갈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실린 금액을 피해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넣는 국들도 덜어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용역을 했는데 용역 끝난 게 이제 그 12월 22일 날 이 마스터 플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예산에 담기에는 조금 시기를 용역을 좀 당겨서 좀 예산 편성하기 전인 이제 8월이나 이제 끝냈어야 8월 이전에 끝냈어야 이제 본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그럼 좀 일찍 사업을 좀 예, 미리 그래가지고 예측을 해서 좀 미리 좀 예. 하시지. 그럼 왜 늦게 이렇게 하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이렇게 좀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시작을 늦게 한 겁니까? 1년간 딱 걸린 겁니다. 이 용역이 22년 연말에 시작해서 23년 12월에 끝난 거니까요. 예. 3억 정도 예산이 이게 지금 총 금액입니까?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네, 앞으로? 전체 금액이고요. 네. 예, 실시 설계비가 이제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얼주형 사인이 1억 5,6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대 비용 2천만 원 쭉 있는데요. 환경정비 5천 해가지고 총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만 원 네. 금액을 1년간 용역을 했다 이거죠? 한 거는 진입가문 이거 말고도 우리 시간 내에 작년에 저 진입감문 그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그 총 진입 그 시 경계 부분에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예산 그 반영 요청드린 거는 그 중에서 좀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한 그 진역 오산시계간 그 경관 개선 사업으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른 데도 또 예상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정돼 그렇습니다.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있고요. 10군데? 이제 평택항이라든가 이제 현덕 아산 경계부라든가 이제 청북 IC 앞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건축학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7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도비가 있는데 지금 이제 2대 C가 이제 3대 7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 예산의 일부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기확보가 됐었던 거고 네. 미리 추경에 3,200만 원을 넣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액수가 크지 않은데 왜 본 예산에 한 번에 넣지 않고 그 나중에 추경을 또 따로 편성을 한 거죠? 이게 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네, 아니면 당초에 이제 2개 단지로 해서 내려왔다가 예. 지금 2개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럼 나중에 좀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20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인데 요 제목만 놓고 보면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비춰져요. 근데 실상 내부를 들어가면 공동주택 내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나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단지들은 자체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 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게 이 몫이 편성이 되게 된 그 취지가 왜 그렇습니까? 그 본래 그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시에서는 이제 지원 안 해주는 게 여기까지의 어떤 그 방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예. 그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해서 그 시장이 이걸 해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작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 들어갔던 거는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경기도하고 이제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작년에는 준비를 못했고요. 올해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내실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각 지자체에서 이거 법은 됐으니까 시행을 하십시오. 그런 거 아마 내년부터도 계속 아마 이거는 도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그래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이번에 이거는 이제 그 교통안전공단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옛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교통영향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하라는 내용이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이제 지원 사업에서 추가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용역 플러스 나중에는 뭐 지원 사업을 해서 교통안전 시설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일단은 뭐 평택 시민이고 평택시에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뭐 지원해 주는 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유지 내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자꾸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또 이제 이렇게 그 또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데 뭐 수목 제거하는 것도 시에서 좀 해줄 수 없냐, 막 이런 또 민원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이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런 거로 인해서 또 다른 쪽으로 파급되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시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파급 효과를 봤을 때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네, 드린 이제 거고. 명시하고 이거 이제 실태 점검 용역을 통해서 비용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고요. 요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이제 실태 다른 것까지 계속 요구를 네네.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까 얘기한 거 마냥 뭐 수목 제거할 때 해달라, 뭐 소독 하면 소독도 시에서 또 지원해달라, 또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시 예산이 뭐 충분히 수반이 된다면 뭐 해주는 건 좋죠. 그러나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다른 사업을 또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22쪽에 주거급여 비용 보니까 과목 분리 편성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사업 설명, 사업 명세서 263쪽. 네, 요거는 그 우리 이제 저기 이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임대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가 주택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가 주택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LH에서 이거를 이제 총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목 변경을 시켜줘야지만 LH로 사업비를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30쪽 좀 보죠. 사업명세서 340쪽이요.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입 정리 사업. 제가 설명은 좀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핵이기 때문에 속기는 필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송담 초등학교 자리 그 학교 부지 해제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 한번 예산 올라왔던 거를 이제 저희가 그 심의하면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이 돼서 다시 이제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금 온 거죠,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거기 송담 그 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저기 존치를 원해요. 존치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지를 않고서 이제 그 읍사무소에서 현덕 가는 도로를 건너야 돼서 한참 가야 되는 애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이 우려를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전 학교 설립 기준에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 학교 설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학교 설립 기준 이렇게 보다 보면 뭐 2개의 근린구역 내 1개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1개의 근린구역이 이제 뭐 2,000에서 3,000 가구니까 대부분 이제 4,000에서 6,000 가구는 돼야 되는데 거기 한 3,500가구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충족을 못 시키고 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뭐 이게 24학급 이상을 권장하는데 이게 20학급을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쪽에 역세권도 있고 안쪽 신터미널도 있고 그러다 뭐 이게 인원이 더 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안은 마련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 물론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들을 뭐 설치해 주는 건 좋지만 학교에 대한 대안은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없애게 되면 안중 역세권 안에 그 학교 용지를 분명히 그 송담지구에 가까운 곳에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오늘 오기 전에도 이제 안중역세권이 이제 어느 정도 동일이나 이런 게 보완이 됐다고 해서 이제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그쪽 부근으로 배치하는 거로 이제 안은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확정된 안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는 뭐 얘기하긴 그렇고 그 전에라도 이제 주민들이 이 학교에 이제 어떤 걸 원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건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그런 취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민들 의견도 아마 그렇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해제하게 된다면 역세권 쪽에도 분명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현재 진행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행정 절차로는 이제 실시예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실시예인가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에는 이제 지작물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사실은 그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때 심의할 때는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지금 되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지금 물론 사업은 진행을 하지만 거기 주거 지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 주거 지역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이제 계획상으로 보면 준주거가 이제 반영되도록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평가상 이제 오염물질 기준 때문에 이제 그 일반 주거 기능은 좀 입지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전용이나 일반 주거 지역은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뭐 사람이 서로 각자의 사람이 있다 보면 각자의 사람이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평택시도 마찬가지겠죠. 각 과들이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면 각 과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같이 그 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사람들 마냥 각각의 과에서 각각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분명히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문제도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원정 6리 7리 쪽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전 요구로 인해서 좀 평택시에 항의도 많이 하고 시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리 같은 경우는 이전을 요구하면 이전을 요구해 주겠다. 물론 이제 그쪽에 가스공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발전소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염물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갈 수 있는 건 두 군데예요. 어디냐면 지금 만호지구나 아니면 자동차 클러스 자리밖에 없어요. 실제로 시에서도 뭐 지금 미래전략관으로 돼 있나요? 무슨 과인가요? 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지금 그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요구하는 거는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저서 사업자 선정, 우선 사업자 선정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이게 지금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빨리 들어가는 데를 또 원해요. 그래서 일부들은 또 만호지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도시계획과의 어떤 계획대로만 아니면 여기 도시개발과죠. 과의 그 어떤 계획대로만 가다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도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랑도 좀 조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게 뭐 자동차 클러스터로 가든 아니면 뭐 도시개발 저기 하고 있는 만호지구로 가든 그런 대안들은 미리 좀 조율을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시장님도 일정 부분 대답하신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주단지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그 당연히 각 국이나 꽉끼리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협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아직 위치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죠. 정해진 건 그러니까. 없고 지금 어디 이제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근데 이제 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남산 이주단지라든가 뭐 여기 이쪽 송탄 쪽에도 이주단지, 두릉 이주단지라든가 이주단지를 한 경험들이 있어요. 국방부하고에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다려 보시면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은 이 도시개발 저기 사업에 의해서 만호지구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마냥 주택단지가 못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뭐 자동차 클러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만호지구라고 하면 이미 이게 예,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여러 실시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라 안 하라가 아니라 한번 전체적인 그 어떤 검토를 한 상황에서 최종 결정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진이 오산 시 경계 경관 사업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발언해 주셨는데 이게 그 3억 500이 그 진이 경관 이쪽에만 사용되는 비용이죠? 네, 한 군데만 3억 500 들어갑니다. 예. 여기에 그 우리가 이제 8대 때부터 계속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했던 곳인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그 텍스트 조형물 한 개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길이가 그거를 설치를 하려면 이게 길이 좁아서 1번 국도 옆인데 이제 이렇게 세로로 해야 되는데 가로로 이렇게 해야 되려면 그 타 부지의 그 땅을 좀 이렇게 저축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약하면서 가안 정확한 안은 아니지만 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그걸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세로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오면서 양쪽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한 면으로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좀 의아하고 또 이제 지주형 LED를 12개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양쪽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만 하는 거예요? 한쪽에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오산 지금. 쪽에서 우리 들어 진입 방향 쪽으로. 진입 방향 쪽으로만. 네네. 아, 이게 열중이 이게 전등 세워 가지고 이제 그거 뭐 이렇게 예, 바로 각인이 되게끔 이제 예.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저기 뭐냐 이제 이런 데 열중 그 지주대를 이렇게 보면 불이 이렇게 막 오색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LED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스타일로 이거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기왕이 하시는 거 좀 진짜 규모 있고 진짜 확실하게 경계 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조형물 설치가 좀 됐으면 해요. 예, 그 매년 지적을 받았던 그렇죠. 거라 이제 예. 빨리 좀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 예. 배는 어떻게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네, 없애는 겁니다. 예. 예. 이게 풀도 많고 그 나무 가정이도 많은데 그게 맨날 이제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조형물이라고 설치해서 좀 한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조치로 해서 경관을 좀 좋게 쾌적하게 좀 해주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설명서를 볼게요. 우리 그 12페이지에 그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 의무 관리 대상 4억 8천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그 3억 6천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그 4개 단지를 하는데 여기에는 한 단지당 1억 2천.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인데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인가요? 이게- 특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경기도에서 안전 차원에서 그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을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그럼 되겠습니다. 이게 승강기 재설치 비용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후 승강기. 근데 재설치. 이게 승강기가 보통 이렇게 1억 2천 정도 이렇게 가요? 이게 어. 규모가 틀리죠? 이게 이제 보면은 아마 한 단지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한 번 하면 전체를 다 갈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한 10억 정도 막 들어가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방수, 도장, 도료, 뭐 자동 개폐기 장치 등그 공용시설 보수 비용으로다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지 전체를 통으로 막 이렇게 갈아주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단지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단지가 동이 엘리베이터가 한 다섯 동이에요. 5동이면 거기 5동 이게 단지에 이제 1억 2천 속에서 그 5개 단지에 그 엘리베이터가 동마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이게? 네, 전체 그 뭐 5개 동을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최고 맥시멈 한 1억 2천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고 보통 엘리베이터가 최하 싼 거를 놔도 4, 5천이더라고요. 그러는데 한 라인에 하나 놓는데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 완전 지원도 아니고 뭐 알아서 한 동을 하든지 그거는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네요. 전체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이 일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무 관리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한 단지에 이제 1억 2천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뒤에 14페이지에 보면 비의무 관리 대상 도배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8천만 원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게 한 단지당 이거는 4천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죠? 이건 이제 그 비의무 단지하고 의무 단지 의무 그 단지 구분 어떻게- 차이가 이제 300세대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300세대 미만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작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하면 될 것 같고 그게 300세대 비의무 이상은- 대상이에요. 이게 예, 300세대 미만은? 이하 아파트가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에도 얘기는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이상 된 그 공동주택은 뭐 신청을 하면 그 순서에 노후딘 순서예요, 아니면 그 오래된 순서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평가표가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보면 노후도뿐이 아니라 이제 보면 지원 받은 거 그리고 이제 보면 사업비에서 전체적인 평가표에 따라 가지고 점수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노후주택도 앞으로 그 재개발 그 대상이 그 전에는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노후된 아파트 순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 그 정부 차원에서 위험한 아파트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재개발 그런 거 할 때 우리 그 주택과 지금 저기 그 응.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의 이제 공용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강영구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예. 안전 쪽에 우선적으로 그렇죠. 저 지원하는 거를 가서 지금 현재는 보면 전체 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좀 저희도 이제 뭐 경기도처럼 이렇게 좀 안전 쪽을 별도로 별도로 사업을 구분시키면은 좀 더 안전 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라도 이제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으면은 별 위험성이 별로 없지만 뭐 진짜 연한이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부실로 이렇게 해서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는 오래된 그런 대상보다는 위험성이 더 안전하고 위험이 있는 이런 공동주택을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평택시도 이거에 적용되는 그 법안을 같이 해 주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안전 최우선을 해가지고 지원하게끔 하고 이제 이 지원 사업이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뭐 큰 금액만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좀 분리시켜서 예. 안전 쪽은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에도 노후된 여러 가지 공동주택도 있고 안전에 좀 사고 위험 그 다발 지역에 그 안에 있는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잘 고려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데를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본 예산에는 1억 뭐 600만 원 정도만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이제 9억 뭐 우리 780만 원 정도를 이거를 이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보면 불보합 지역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이제 측량을 하다 보면 뭐 감소되는 데도 있고 증감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입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예. 이게 수입을 감안해서 한 이게 9억 800만 원인가요? 이게 세입은 별도고요. 세입. 예, 예. 세입은 별도고요. 예, 세출만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경 요구를 하기 전에 이게 증감되어 있을 때 수입을 계상해서 이거를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사업이 완료돼야 예. 그 면적 증감 토지가 그 면적에 따라서 조정금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2023년도 하반기하고 예. 또 올해 상반기 때 지금 사업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조정금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조정금 산정해서 지금 추경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보니까 2023년 7개 사업지구고 올해 2024년도는 5개 사업지구 진행 중인데 이 추경 예산 속에는 작년도 거고 올해 그 사업 요구 들어가는 추경 소액이 예산 다- 속에는요. 예. 그 3년도 분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만. 예, 예. 24년도 분은 아직 그 사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요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궁금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불보합 이게 여러 가지 경쟁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증감한 그 토지주한테 받는 금액은 어떻게 그 공시지가로 하나요? 무슨 가격으로 이게 수입을 감정 요구하죠? 평가를 하고 감정 있습니다. 평가로? 예. 감정 평가가 옳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지난해 예산이 448억이 고정됐죠? 지난해? 예,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2023년도 전년도 이제 본 예산은 일반회계가 이제 388억. 그리고 세출 예? 세출이요? 세출 네.
23년도에 예, 447억 9,700만 원. 예, 예. 44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한 48억 정도가 감소가 됐죠. 올해 예산에. 예, 줄었습니다, 올해. 네, 올해 적었죠. 그 도시계획과의 신규 편성 예산을 보면은 그 진이우산 시 경계 경관 개선 사업이 3억 5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관. 네네. 이거 꼭 뭐 필요한 건가요? 예, 이제 그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그러니까 질타도 있었고요. 이제 초입 부분, 도심 진입 부분에 너무 이제 경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질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기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입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 10군데에 대해서 진입경관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용역을 한 거고요. 작년 12월에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제일 급한데 계속 질타를 받았던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용역비를 세웠단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시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그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2016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 그 이제 보는 분에 따라서는 웬 그 오산 시계에 무슨 공룡화를 설치를 해놨냐는 말씀도 하시고 이 배 모양을 저희가 이제 평택항을 컨셉으로 해서 해놨던 건데 그게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이 이미지 훼손도 되고 그 시경계에 좀 명확한 사인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있으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좀 전에 그 저 국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이제 10개 진입 관문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연차별로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경관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전력비라든가 뭐 야간에는 뭐 그 LED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력 비용이라든지 뭐 1년에 한 번 뭐 그 청소나 뭐 이런 그 깨끗하게 좀 닦고 그러려면은 그런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유지 관리비요? 네. 이건 현재 이제 LED로 해서 전력은 이제 LED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은 들어갈지는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유지 관리비를 한번 그 용역업체에다 그것도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얼마가 드는지 유지 관리비 따로 뽑아서 보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저 주택가를 보시면은 이제 그 노후 승강기 추경 예산에 이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지원 사업 그다음에 이제 비의무 사업 승인 대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의무 관리 대상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그러면 비의무 사업 승인 대상은요? 그 이하 300세대 예, 이하. 그 미만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아파트에 관리 부서가 있죠. 그 아파트에.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소장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비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300세대 의무적으로 이상이면은 예, 이제 관리소가 다 의무적으로 돼야 되고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의무적이 아닌 게 있고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운영에 대한 경비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내지 않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의무도 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관리소장을 이제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둬야지 안 되느냐 이제 요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관리소가 있는 아파트는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거기서 주민들이 월 얼마씩 이게 다 그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관리 대상은 아마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관리를 할 거예요. 거의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돈 내라는 건 거의 안 내시는 분들이 아마 7, 8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내라고 그러면은 거의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건축물의 구조나 어떤 그 규모로 봤을 때는 비의무 사업승인 대상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부담금을 내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신데, 이제 비관리 대상은 뭐 현금을 돈을 내려면 안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5층 이하는 지금 뭐 거의 아파트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재건축으로 다 들어가는 아파트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재건축으로 들어갈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거기서 주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의 이제 그 영세민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평택시에서 뭐 건축 국토부 이게 상위법으로 가려면은 국토부에서 어떤 그런 저기 그 조례를 시행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평택시 조례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주택에 대한 그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전에도 이제 그 네.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검토하고 있던 내용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토 이게 중이-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도 설치지만은 이제 각 아파트별로 이제 안전 여부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데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송탄동 행정복지센터가 그 균열이가 있어요 지금 벽이, 실내 벽이. 그래서 내가 참고 자료로 이게 이제 공공건축은 저기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푸른도시 사업소, 녹색건축 산업, 녹색건축과, 예, 사업과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건축 허가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 뭐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지금 한 13년 전에 행정복지센터 설립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옥상 위에다가 조경을 설치를 해놓은 이후부터 이런 상태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거로 인한 균열은 아니다. 또 이제 안전점검 하신 분들이 그거 옥상 조경 가지고 이렇게 균열 간 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랬다는데, 그 결과 내용은 이제 내가 나중에 뭐 서류다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료상 사진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벽에 샤시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고 천장에 된조가 저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현재 저렇게 제가 먼저 주에 가서 저거 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주방 쪽인데 배식대 밑에 벽이 저렇게 균열이 가 있는 상태고, 다음 그 다음이요. 이게 기둥 벽이 저렇게 갈라져 있고, 문 샤시 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유리 샤시 무늬로 되어 있는데 문이 잘 안 닫혀요. 균열이 가가지고. 또 다음이요. 여기는 뭐 천정 배경.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그 민원실 내에 벽이 저렇게 구미가 있고, 다음 저렇게 이제 타일 벽이 저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저런 상태로 지금 됐습니다. 저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저기 송탄 출장소하고 이제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이제 다 협의를 해서 새로 이제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저런 현상이 나오면은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사실 뭐 13년 전에 일이지만 13년이면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된 시간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뭐 30년, 50년 이렇게 뭐 우리가 가정주택을 보더라도 30년, 50년 동안 이렇게 거기 가서 생활을 해도 저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푸른도시 사업소나 이제 경관 그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새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네. 이제 규련이나 이제 된 상태로 봐가지고는 아마 그 부등치마에 의해서 문이 안 닫힌다는 거 보니까 이제 부등치마가 진행이 돼서 13년간 이제 균열도 생기고 문도 이제 안 닫히고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단순히 그게 뭐 위에 그 조경을 했다고 해서 저게 이제 뭐 균열이 생기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밑에 기초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이건 이제 해계과 이제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이제 녹색건축사업과가 아니고요. 해계과가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 예, 해계과하고 이제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 건축가님은 전문가시니까 건축에 대해서 우리 저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점검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조경 사업을 했대요. 그때부터 저렇게 금이 갔다고 그러더라고. 균열이 갔다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아예 없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 우리 저 건축물에 대한 관련되신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